두 번째 책 보관함 영상이다. 최신간까진 아니어도 근간에 해당하는 관심 도서들을 모아봤다. 실물의 책을 마구 사들이는 이른바 책하울과 같은 물질적 허영을 누릴 수 없는 자가 즐기는 정신적 허영의 한 방법으로 지적 허영심을 달래줄 만한 책들이다. 첫 번째 책으로 10월 5일 기준 조만간 오프라인 서점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낯선 작가의 낯선 소설책이다. 소설책 치고는 다소 두꺼운 624쪽의 볼륨감을 자랑하고 있다. 2016년 All That Man Is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데이비드 솔로이의 소설은 국내에 처음 소개된다는 점에서 솔깃해지기도 한다. 4월에서 12월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17살부터 70대 노인까지 점점 나이든 주인공들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한다. 행복하세요? 그녀가 묻는다. 나는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게 과연 사실일지 생각해본다. 행복한 것과 불행하지 않은 것, 그건 서로 같은 말이 아니죠. 때론 전혀 알지 못하는 작가나 작품의 극히 일부분에 꽂혀 그 작품을 찾아 읽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본문에 나오듯이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다르게 말해보자면 죽고 싶다는 것과 살기 싫다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니다. 불행하지는 않다는 소설 속의 글을 작가는 어떻게 써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낯선 작가의 소설을 읽게 된다는 건 늘 두근두근한 일이다. 다음은 도올 선생의 신간 4권이다. 근래에 도올 선생만큼 학문적 넓이와 깊이 면에서 따라올 학자가 있을까 싶다. 선생의 인간적인 면의 호불호에 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도올 선생이 한글판으로 다시 썼다는 금강경이나 선생을 미치게 한 반야심경과 같은 불교 경전이 궁금했다. 아울러 마가복음은 어떤 시선으로 강해했는지도 궁금하다. 물론 나는 기대고 있는 종교는 없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철학에 가까운 학문이라 나는 생각한다. 도올 선생이 소설을 썼다는데 그것만으로도 슬픈 주의 윤회는 충분히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다. 아주 오랜만에 모리스 블랑쇼 선집이 나왔다. 2013년 4월에 카프카에서 카프카로가 나온 이후 6년 만에 지극히 높은 자가 올봄 4월에 나오고 이 책이 7월에 나왔으니 연이어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틈틈이 중고책이나 신간으로 사모으고 있는 블랑쇼 선집이기에 반가울 따름이다. 보스니아 출신의 미국 작가 알렉산다르 헤몬이 쓴 나의 삶이라는 책이라는 에세이다. 제목에 책이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서 살펴봤는데 내용이나 목차가 궁금하고 작가의 이력도 흥미로워 일단은 보관함에 넣었다. 다섯 번째로는 문학 동네에서 꾸준히 펴내고 있는 조르주 페렉의 작품 가운데 공간의 종류들이 출간되었다. 페렉의 작품들 가운데 몇 권 읽기는 했지만 솔직히 재미는 없고 뭘 읽고 있나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호기심으로 읽을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한다. 신간이 나왔으니 일단 보관해봤다. 여섯 번째 책은 언제나 참신한 책을 출간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출판사 봄날의 책에서 호기심을 발동시킨 시집을 출간했다. 책 속에 일부 실린 시를 보고 이 시인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발동했다. 한데 그러더군. 종신형이라고. 감방 안에서 죽어가는 것. 그 악마는 악하고 미쳤지만 나는 그 악마의 아내. 이게 나를 더 나쁘게 만들었어. 난 내 감방에서 울부짖었어. 만약 그 악마가 가버렸다면 어찌 여기가 지옥일 수 있지? 책 소개를 살펴보던 중 341년 동안 여성 개관 시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유에서 그 지위를 받아들여 최초의 여성, 최초의 스코틀랜드 노동계급 출신, 최초의 동성 양성애자 홀보든맘 개관 시인이 2009년에 되었다는 소개글이 있지만 나는 누군가의 성 정체성에는 관심이 없다. 누군가가 주목받거나 거부되는 데에 그의 성 정체성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7번째로 소개할 책은 본문 가운데 두 문장부터 읽고 시작해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자 어머니의 자식이었지만 두 분의 자식이 아니었다. 우리는 결코 셋이었던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책상에 늘어놓은 사진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세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다.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을 뿐이다. 그해 여름 만사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죽어가는 일과 삶에 기댄 죽음, 죽음에 기댄 삶. 아버지는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이 들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매일 죽음을 맞이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하지만 존재가 사라지고 없다는 느낌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작가 시리 허스트베트의 작품을 전담하다시피 출간하고 있어서 알게 된 출판사 뮤진트리인데 나름 개성적이고 유니크한 도서들을 많이 출간하고 있다. 때론 특정 출판사의 이름만 믿고 사보는 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작가 시리 허스트베트는 우리가 아는 그 소설가 폴 오스터의 아내다. 앞서 읽은 두 문장은 뮤진트리에서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작가 린 울만의 불안이라는 소설의 일부다. 신간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불안이라는 제목에 끌려 살펴봤다. 죽음이나 불안, 그런 키워드는 지나쳐지지가 않는다. 제목에 기대어본 소설의 내용은 다소 의외였다. 가족사를 다룬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제목이 좀 안 어울리는 게 아니냐 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합되는 순간부터 불안은 잉태되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불안을 선사하는 거라면 제목으로서의 불안은 적절했구나 싶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고 하는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첫 문장이 생각난다. 가족 소설은 일부러 읽지 않는 편인데 인용된 문장을 보고 읽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 보관함에 담았다. 작품을 다 읽어봐야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서점에 인용되어 있는 문장의 다소 시니컬하달까 그런 어투의 화자가 들려주는 가족사는 어떨까 싶어 주목했다. 마지막 8번째는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의 신작이 출간되었다. 고인이 된 작가가 낸 생전의 마지막 소설집이라고 한다. 이 작가는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일이라는 소설로 알게 되었는데 독자들의 리뷰가 괜찮아 읽었다가 책의 제목처럼 재밌다고들 했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읽지 않을 작가로 남겨두었다. 온라인 서점 어딘가에 투덜거린 리뷰가 있긴 하다. 전작은 그렇다 치고 이번은 단편집이라고 하니까 또 속는 셈 치고 봐볼까 싶기도 하다. 읽을지 여부는 언제나 그러듯이 반반이다. 이렇게 보관함에 넣어본 책들을 살펴봤는데 8명의 작가들 가운데 반 정도가 처음 보는 작가들이라는 점이 이번 보관함의 수확이 아닐까 싶다. 물론 보관함은 어디까지나 보관함일 뿐 실제 독서라는 실천적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희박하다. 잡힌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듯이 길을 쓰고 손에 넣은 책이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면 일단 묵혔다가 보는 게 오래된 습관이다. 그렇지만 저 가운데 한 권은 조만간 읽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라도 떠벌려 보면 지적 허영심이 참새 눈물만큼이라도 채워진다고 정신승리 해본다.